없이 갈 거야. 어쩔 수가 없다 얘들아. 안 좋아요. 자, 그래서 3번 뭐 다들 잘 푸셨을 거고, 근데 여기서 틀린 사람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좀 안타까워요. 4번도 얘도 뭐 통분만 잘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뭐 더 이상 단순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우리 ZZ 바로 잘 통분하시면 결국에는 뭐 곱, 합 이런 것들로 다 표현이 되는 거니까 그 문제를 푸는 와중에도 Z와 Z 바의 곱, 내가 이거는 그냥 보자마자 이거 9 더하기 4, 13이다 이런 것들에서도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했지. 켤레와의 곱은 실수부와 허수부의 제곱의 합이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5번 갈게요. 5번 이것도 이제 가끔가다 실수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단순히 그냥 방정식 만들고 판별식으로 끌고 가는 문제죠. 어쨌든 전 범위에서 정의 되어 있는 함수끼리의 관계를 보는 거니까, 뭐 만난다 라고 하면 판별식이 0 이상이다, 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이 0이다, 만나지 않는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아주 쉽고 항상 나오는 문제인데, 너희들이 실수를 한다면 그 만난다에서 판별식이 0 이상이다를 안 쓰고 0보다 크다를 써가지고 가끔 실수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고 전혀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6번도 대부분 친구들 다 조립제법으로 풀었겠지. 근데 여기서 최고치 한계수가 1인 1차식이 아니라 2인 1차식이니까 마지막에 고정 들어가야 될 거고, 조립제법을 만약에 쓴다면 우리가 빈 항을 0으로 쓰고 그 다음에 고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 두 가지 포인트를 잊으면 안 된다라고 했었죠. 채점해보니까 6번도 몇 명 틀린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이런 거 틀리면 진짜 곤란해요. 지금 조립제법 최고치 한계수가 2인 1차식으로 나왔으니까 안 되면 검산식 다시 한번 써보면서라도 꼼꼼하게 맞춰보시고, 7번은 나머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한다 해서 그 문제 중에서도 합동식의 개념으로 그냥 5초짜리 문제였죠. 사실은 2022 빼내면 2의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7 곱하기 1 더하기 4 이렇게 바라보고 계산하면 그냥 32가 바로 나오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8번 뭐 항등식 문제고 대입해 볼 만한 값들이 마이너스 1이나 2 이런 게 있으니까 뭐 구하는 게 A, B고요. 대입해 볼 게 두 개니까 자연스럽게 A, B 값 나오고 풀릴 겁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다들 동의하는 거지? 8번까지는 괜찮아. 그럼에도 안 되는 거 있으면은 쌤한테 꼼꼼하게 질문하고, 오늘 다음 시간은 쌤이 또 다음 시간도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남아서 질문하는 것도 다 받아줄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오늘 좀 해결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9번은 칠판에다 한번 볼 건데, 이것도 보기차식이다. 보기차식이고,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일단 보기차식이다라는 걸 못 봤으면 안 되는 거지. 보기차식 인수분해인 건데,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인 2차 이하의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그럼 보기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일단 인수분해의 전반적인 틀이 있으면서 그 중에서도 보기차식 인수분해가 나왔으니까 이 자체가 x제곱을 항공으로 생각했을 때 2차식 크로스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하고 빼기예요. 크로스 아니면 더하고 빼기 이거밖에 없는 와중에 10 이하의 자연수 A라고 숫자 조건까지 나와 있으니까, 여기 A가 자연수라면 지금 2차 계수가 음수란 얘기인 거지. 그럼 내가 이게 만약에 크로스로 인수분해가 된다면 여기가 음수가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이 4라는 걸 음수와 음수의 곱으로 찢어야 돼요. 그리고 개수가 전부 다 정수가 나오라고 했으니까 분수와 정수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찢거나, 아니면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얘는 완전 제곱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를 찢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x 4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4 요거를 하나 찾은 거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x의 4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4, 즉 a가 5인 거, a가 4인 거 이렇게 나오면 인수분해가 된다. 기본적으로 두 음의 정수의 곱으로 찢은 다음에 얘가 음의 정수가 되게끔 하는 거 맞춰주시면 되겠지. 이게 크로스 인수분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4를 음의 정수 2개로 찢는 방법이 이거 2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에서 일단 A값 2개 찾고 가는 건데,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꼬리 물고 이어가셔야 되겠죠? 얘입니다, 얘. 얘는 이제 중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얘는 완전 제곱식인 거잖아. 우리가 더하고 빼기를 가지고 만들 때는 항상 최고차랑 상수항을 보고 만들어낼 수 있는 완전 제곱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뭔가를 더한 다음에 더해서 얘를 만드는 거죠. 뭔가를 더해서 2창을 더하는 거지. 더한 다음에 빼내가지고 뒤에 마이너스 무언가의 제곱으로 표현을 할 건데, 그러면 내가 더하고 뺀 것조차도 어떤 정수 x의 제곱 형태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뭔 말인지 좀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더해야 된다는 얘기지. 플러스 1x 제곱을 더해야 뒤에 마이너스 1x 제곱이 나오면서 앞에 것도 완전 제곱식이고 뒤에 것도 마이너스 1x의 제곱이니까 이거 합차로 인수분했을 때 개수가 다 정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1x 제곱을 더하기 전 상태도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게 뭐야? x의 4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4. 얘는 중복인 거죠. 얘는 크로스 인수분해도 되는 거고, 더하고 빼기 스킬을 통해서도 합차로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카운팅 했으니까 얘는 한 번 더 세주면 안 되게 하겠죠. 그럼 또 뭘 더하고 빼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항상 기존에 있던 식에서 더했을 때 완전 제곱식이 되게끔 할 수 있는 거. 근데 완전 제곱식이 사실 마이너스 4 말고 플러스 4도 있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 생각을 정리를 했으니까 우리 따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x 4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x 제곱 더하기 4로 만들어야 돼. 기존의 어떤 x의 4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ax 제곱 더하기 4라는 거에서 뭔가를 더한 다음에 뭔가를 다시 빼가지고 합차로 인수분해할 수 있는 그런 꼴들도 다 가능한 겁니다. 근데 개수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뭘 더해야 될까? 정수 x의 제곱 형태, 즉 x제곱이나 4x제곱이나 2x의 제곱 아니면 9x의 제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더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꼴들을 다 써봐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것들을 더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4x제곱이 될 수 있는 이 음수 형태, 이게 뭐가 될까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되겠지. 예를 들어 마이너스 4였다면 1 더하기 전에 마이너스 5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서 4 뺀 거 마이너스 8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 4에서 9를 빼서 마이너스 13이 될 수도 있는데 A가 10 이하라고 제한까지 걸려 있으니까 일단 A 값은 5하고 8 이런 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지. 그 다음에 뭐 4x제곱에서 이런 것들을 뺀 것도 가능할 거예요. 근데 4x제곱에서 x제곱을 빼기 전 상태를 생각해보면 여기가 3이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A는 자연수가 아니겠지, 그 형태는. 그 다음에 4x제곱에서 4x제곱 빼기 전도 마찬가지고, 4x제곱에서 9x제곱을 더하기 전으로 거슬러 가면 마이너스 5가 되는 거니까 얘는 중복이니까 또 세줄 필요가 없겠죠. 그럼 A값 다 구한 거지. A값은 5, 4, 5는 중복이니까 빼고 8, 4, 5, 8밖에 없네요. A는 4, 5, 8 이렇게 세 가지 나와있고 답은 다 더하면 17이다라는 건데, 그래서 나는 인수분해가 크로스 아니면은 더하고 빼기로밖에 안 된다 해서 우리 크로스로 되는 거 찾아놓고, 그 다음에 항상 더하고 빼는 건 뭔가를 더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고 뒤에 마이너스 다시 해줄 때 그 뒤에 부분도 무언가의 제곱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얘가 결국엔 완전 제곱식의 제곱, 완전 제곱식 마이너스 무언가의 제곱 이 꼴로 합차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이걸 머릿속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숫자들을 찾은 건데, 만약에 이게 어렵다면 어떻게라도 풀어야 돼? 1, 2, 3, 4, 5, 6, 7, 8, 90 다 집어넣어 보면서라도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너희들 시험전에서 이 문제가 나왔으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지. 가만히 어렵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게 아니라 1, 2, 3, 4, 5, 6, 7, 8, 90 어차피 노가다를 해봤자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10개로 한정을 줬으니까 이건 노가다로 해도 할 만한 문제였던 거야. 그러면 되는 건 4, 5, 8밖에 없다라는 거를 노가다로도 알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뭔 말인지 알아먹었으면 좋겠어. 여기 빼기 얘가 정수의 x, 정수 개수를 갖고 있는 x의 제곱 형태가 돼야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기 했을 때 각각의 인수가 개수가 모두 정수인 걸로 표현될 거지. 이게 3x 제곱을 더하면 이게 루트 3x 이런 게 나오는 것 때문에 정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2하의 자연수 제한 조건 맞춰가지고 생각을 하고 보면 간단한 문제였어요. 그다음에 10번은 10번 너무 전형적인 문제 얘도 마찬가지죠. 루트 알파분의 루트 베타가 마이너스를 데리고 나왔다. 예외 케이스를 준 거니까 알파는 음수고요, 베타는 0 이상이다 깔고 들어가면 되는데, 근데 방정식을 봤더니 알파랑 베타는 일단 0이 될 수가 없어서 10번 같은 경우는 알파가 무조건 음수고 베타가 원래 0 이상이라고 해야 되지만 0이 안 된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그제서야 0 걸러내시고, 이거 중요한 태도라고 했지. 0이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0이 일단 된다라고 생각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고 걸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랑 베타의 부호가 결정이 났으니까 그런 다음에는 이제 1-4알파 얘를 정리하면 되겠지. 얘는 조금 생소하긴 하지만 1-4알파를 주어진 그 6가지 정보 중에서 우리 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 마이너스 1이 0이다 에서부터 1-4알파는 알파 제곱이랑 똑같은 거고요. 1-4베타는 베타 제곱이랑 똑같은 거니까 여기 루트가 씌워져 있고 루트 1-4알파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다라는 걸로부터 우리는 6가지 정보 중에 어떤 정보를 가지고 식 변형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10번도 무난했던 문제입니다. 그거까지 생각을 했다면. 자, 그리고 11번은 이제 반드시 나오는 한 문제죠. 얘도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 중에 우리 식작성. 얘는 함수, 기하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완전히 그냥 식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어요. 2가지 방법이 있고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지만 어쨌든 얘는 그림도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식이 다 친절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입력과 출력의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식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내가 문제 하나 써놨거든. 이 77페이지 20번하고 106번에 15번 요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 아직 같이 하지 않았지만 내가 저번 시간에 요거는 꼭 풀어보세요 하고 추가적으로 동그라미 치고 하라고 했던 문제 중에 하나야.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정리를 해주려고 했던 게 있는데 지금 그냥 정리를 해줄게. 마지막이니까 우리 이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아주 쉽게 반드시 풀어낼 수 있으려면 이 생각만 잘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근데 항상 이런 문제잖아. F에 어떤 네모가 있어. 꼴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얘가 세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치? 그런 다음에 이거 가지고 식작성을 할 건데 여기서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어떤 원칙이 있어. 이걸 식작성, 대수적으로 풀려면 이 네모랑 세모는 일단 문자가 통일이 되어 있어야 돼. 지금 얘가 알파 통일이 되어 있지만 베타가 문제죠, 베타. 그래서 이 베타를 어떤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알파로 바꿀 생각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야 뭘 집어넣었을 때 그에 따라서 어떤 일정한 출력이 나오는구나라고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문자 통일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적어 놓으셔야 되는데 나는 여기다가 필기를 시켜주려고 했으니까 너희들이 적어 놓고 나중에 여기다가 필기를 옮겨 적든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에 얘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 네모 안에 있는 어떤 차수라고 해볼게요. 지금 여기는 알파, 베타니까 알파에 대한 1차, 베타에 대한 1차가 있는 거죠. 이 네모 차수가 이 바깥의 결과물의 차수보다 무조건 작거나 같게 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세모에 표현되어 있는 이 바깥쪽에 있는 관계를 설명해주는 식이 그 F의 차수보다도 같거나 작아야 돼요. 이 틀을 지켜서 문제를 풀면 모든 문제가 다 완벽하게 쉽게 풀릴 거예요. 내가 마지막에 정리해 주려고 아껴놓은 건데 사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야. 그렇지만 글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는 거고, 왜 이럴 수밖에 없냐,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이게 안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F의 알파 제곱은 알파다. 너희들이 이걸 가지고 식으로 끌고 들어가려면 내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 우리 x-의 알파 제곱을 했을 때, 자 봐봐. x자리에 알파 제곱을 집어넣는데 알파가 나오려면 여기 뒤에 붙어야 되는 식이 그냥 직관적으로 루트 x
뭐 이런 식으로 붙어야 돼.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설명해 준 식이 루트 x인데 우리 사실 이렇게 쓸 수도 없어. 왜 그러냐? 이 알파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요거 루트 x라고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파와 베타의 부호를 완벽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단일된 식으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얘기지. 어떨 때? 이 안쪽에 인수를 구성하는 쪽의 차수가 이 결과물 바깥식의 차수보다 높다면 뭐 이런 어떤 하나의 결정된 식으로 끌고 갈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항상 뭔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만약에 이런 부로 나왔다 그러면 얘를 차수를 1차 이하로 낮춰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문제가 나올 거니까. 그리고 여기도 한번 설명해 볼게. 이제 이런 경우야. 내가 예시를 가지고 너희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만약에 F가 2차라고 나왔는데 여기 알파를 넣었더니 알파 세제곱이 나왔는데 이러면 이것도 식으로 끌고 가는 게 힘들어. 왜 그러냐면 두 개만 써볼게요. F의 베타는 베타 세제곱이다. 얘도 10 나가지고 입력과 출력의 일정한 관계고에 F는 2차고 두 개 나왔으니까 끝났네. 최고치 한계수 모르니까 fx는 최고치 한계수 그냥 k라고 잡아놓고요. 인수를 구성한다. x-알파, x-베타. 그리고 뭔가를 집어넣으면 세제곱해서 튀어나오는 거니까 여기 뒤에 세제곱을 더한다? 어쩔 겁니까? 이거 차수가 안 맞아요. 지금 f2차라고 했는데 이걸 그대로 갖다 쓰면 오른쪽은 3차고 왼쪽은 2차여서 차수 밸런스가 깨져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이 세제곱과 세제곱을 반드시 2차 이하로 줄일 수 있게끔 뭔가 장치가 있을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어려운 문제까지 고려하면 항상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방금 전 예시도 나올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정리해준 이 원칙을 지키면서 풀면 다 풀려요. 반드시 다 풀립니다. 여기가 얘보다 그러니까 네모, 세모, F 순서대로 차수가 맞춰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같아도 상관이 없어요. 같은 건 상관없지만 이게 반대로 대소관계가 결정이 되면은 그 자체로 풀기는 힘들다. 힘들다가 아니라 못 푼다예요. 못 푼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11번에서는 사실 뭐 이런 내용을 몰라도 간단한 문제인 거니까 요거까지는 괜찮지만 106페이지 15번 문제가 이 생각을 안 가지고 있으면 조금 어려운 문제이기는 했어. 그래서 어떤 문제든 다 풀릴 수 있는 마지막 개념을 한번 정리해줬고요. 그럼 이제 가볼게. 이제 여기 베타가 문제야, 베타가. 그래서 얘가 지금 베타 K고 K는 어차피 숫자인 거니까 지금 K 베타라고 한번 써볼게요. K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라는 건데 지금 우리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알고 있으니까 뭐 알파 더하기 베타가 5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다. 뭐 6가지 정보 중에 이 두 개는 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당연히 오는 거지. 난 알파로 다 정리를 해줘야 돼. 알파로.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 갖다 박으면 끝나는 거고 베타는 5 마이너스 알파로 갖다 박으면 완벽하게 알파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 끌고 와야 돼요. 그냥 어떤 생각을 거치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자동 단사적으로 끌고 와야 되는 겁니다. 베타는 5 마이너스 알파고요. 알파 베타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플러스 2가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구조 자체가 대칭인 거니까 알파랑 베타 자리만 바꾼 거잖아. 뭐 이어지는 식도 다 대칭 형태로 나올 거니까 K 알파 마이너스 알파 베타여서 얘도 K의 알파는 5 마이너스 베타로 똑같이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2 해주면 자 이러고 다시 볼게. 그럼 내가 무조건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본적인 상황을 만들어 놨나요? 했을 때 자 F 알파가 K는 숫자야. 5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2 물론 알파랑 같아도 숫자이긴 하지만 K는 상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알파에 대한 식이면서 차수가 어때? 인수 구성하는 놈 1차 얘도 1차 해봤자 1차인 거니까 지금 차수 맞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F 베타 그 다음에 여기도 1차 형태로 되어 있고요. 베타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입력과 출력의 일정한 관계로 식 작성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작성을 해볼게요. fx의 최고차 계수는 1인 2차식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2차인 것도 잘 신경 써야 되겠지.
x라는 거는 그러니까 얘가 3차였으면 이 두 개를 일부 사용으로 가는 거고 2차면은 두 개를 썼을 때 정확하게 2차가 세팅이 되니까 끝이 나는 거고요. 그게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알파랑 베타가 나왔으니까 최고차 계수 1인 거 알려줬고요. x-알파, x-베타 꽂아 놓고 들어가야 되겠지. 차함수로 생각한다면 알파와 베타에서 만난다. 요 따로 생긴 직선이랑 만난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지금은 대수적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 뒷부분에 이 바깥쪽의 식, 관계를 설명해주는 바깥쪽 식을 그대로 x꼴로 바꿔가지고 집어넣으면 되겠지. 얘를 x로 본다면 얘가 5 빼기 x가 되는 거니까요. 얘는 k의 5-x 플러스 2 하면 문제는 다 끝이 나는 거예요. 매번 했던 그런 연습이었죠. 식 작성 문제였고 심지어 여기는 지금 x-알파, x-베타 얘가 뭔지도 나와 있는 거지. 인수정리에 의해서 처음에 나와 있던 얘가 x-알파, x-베타인 거잖아. 최고차항 계수 1인 것도 맞아 떨어지는 거니까 저거 그대로 바꿔 쓰면요. 한 번만 정리해 볼게. 얘는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kx 그 다음에 플러스 5k 플러스 2인 거니까 우리 내림차순으로 다시 한번 좀 이쁘게 정리합시다. x제곱에 마이너스로 묶으면 5 플러스 k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더하기 2 사라지고 플러스 5k가 돼서요. 이게 fx인데 인수분해가 또 되네. 이거 5하고 k로 찢으면 얘는 x 마이너스 5 정리를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온다라는 얘기지. fx는 x축과 5랑 k에서 만나는 그런 이차 함수였다. 아래로 불러오긴 그런 이차 함수였다. 다시 함수로도 다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뭐 그림 안 그려도 상관없어. 어차피 이제 기억이 뒤에서 다 끝이 났어. 끝난 거야. 뭐 계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아래로 블록이고 이렇게 x축이 있으면 k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5일 수도 있어. k가 여기 5가 아니다 이런 말 없으니까 여기서 접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k가 5보다 작은지 큰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그냥 이런 상태다. 뭐 바뀔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는 이런 상태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k가 1이라면 1, 5라는 얘기네. 대칭축이 3이라는 얘기네. 그러면 0, 6 당연히 같겠죠. 그지? 요거 합친 거 반띵한 게 대칭축인 거니까 기억은 0하고 6 집어넣어서 같은지 확인해도 되고 함수로 조금만 접근을 해보시면 대칭축이 3인 거 나왔으니까요. k가 1일 때 3인 거 나왔으니까 0에서의 함수값, 6에서의 함수값 당연히 같겠죠. 그 다음에 니은 x축과 니은이 뭐야? 아니지? 뭐 여기서 판별식, 는영 달고 판별식으로 때려서 요거 판별식이 0보다 크냐를 물어보는 거잖아. 니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냐를 물어본 거니까 판별식으로 식으로 가도 되고 이왕 마지막까지 왔으니까 함수로 보더라도 니은은 틀렸어. 왜 틀렸어? 내가 말했잖아. k가 오면 접하는 것도 가능해. 접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야 되는 거겠지. k 값에 따라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접하거나 다 가능한 거니까 여기에 등호가 지금 빠져있죠. 얘는 틀린 거고 판별식 직접 때려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K가 실수라는 것도 나왔으니까 반드시 9점 찍히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 fx, 그 다음에 얘랑 풀어다는 뭐 마찬가지 얘도 식 좀 써야 되겠네요. fx 요거 나왔으니까 요거에다가 이거 넘겨가지고 는영으로 정리하신 다음에 판별식을 때려봤을 때 뭐 반드시 0보다 크다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디귿을 같이 해보지는 않을게요. 저희들이 계산 마무리만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지금 요 fx를 식 작성을 하고 여기까지 정리를 하는 순간 기억, 니은, 디귿 판단은 아무것도 아니었지. 이걸 하면 그냥 문제는 꽁으로 가져가는 거고요. 이게 안 됐으면은 뭐 기억, 니은, 디귿도 당연히 같이 해결이 안 됐을 거니까 입력과 출력의 일정한 관계 그리고 어떤 문제로 나와도 반드시 풀리려면 항상 기본 태도가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요 놈보다 얘가 크거나 같게 얘보다 f의 차수가 크거나 같게 내가 네모, 세모 기억하기 쉽게끔 그림도 그려놓은 거니까 네모, 세모, f 순서대로 차수가 점점 같거나 커지게끔 설정을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도구는 뭐가 있을까요? 근과 계수의 관계밖에 없어요. 근과 계수의 관계로 반드시 다 바꿔낼 수 있게끔 나오겠지. 자, 이런 문제였고 그 다음에
괜찮죠? 천천히 하고 있어요. 12번 되게 친근하지 이거. 이거 초음고에서 나왔고 뭐 수두로 빽빽하게 나왔죠. 기출북에 내가 대충 세보니까 한 9번 정도 봤거든. 기출북에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왔어. 정수. 아 느낌 뭐죠? 아 노가다 경우에서 문제구나. A, B 정수고요. N 50의 자연수. 남발을 하고 있지 아주 정수 숫자 조건들. 그리고 심지어 개수 비교하라고 대놓고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얘를 전개했을 때 얘랑 같다라는 걸로부터 자 이차항의 개수는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되겠지. 우리 X제곱의 B, X제곱의 A, X제곱의 1 얘가 2인 거니까 우리 A 더하기 B가 1이다. 굳이 전개를 다 안 해봐도 머릿속에서 경우의 수 논리로 우리 차수 같은 것만 비교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이차항의 개수가 A 더하기 B 더하기 1이고 걔가 2랑 같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A 플러스 B는 1이다. 얻어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1차의 개수는 얘를 전개해도 어차피 A, B 더하기 1로 나와요. 그치? A, B 아닌가? 아니구나. A, B 더하기 A 플러스 B인데 A 플러스 B가 어차피 1인 거니까 여기 1창의 개수가 같다라는 걸로는 추가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없고 마지막에 요거 상수항은 A, B인데 걔가 마이너스 N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A, B가 마이너스 N입니다. 이거 두 개 가지고 푸는 거죠. 얘는 부정방정식이지 문자가 3개고 식이 2개밖에 없으니까 안 풀려야 정상인데 A랑 B가 정수고 N이 50 이하의 자연수 숫자 조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 노가다를 가지고 풀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맨날 하던 방식 뭐 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항상 그냥 표로 작성하면서 A, B, N N은 N으로 정리하면 얘가 마이너스 A, B인 거니까 그래놓고 지금 뭘 물어보는 거야? 뭐 여러 가지 N도 물어보고 있고요. A 더하기 B도 물어보고 있는데 기억은 맞죠? 기억은 A 플러스 B는 무조건 1이다. 기억은 그냥 보자마자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가능한 자연수 N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경우의 수로 들어가야 되겠지. 경우의 수로 들어갈 건데 A와 B가 합쳐서 1이 되는 관계이면서 N이 자연수가 나와야 되니까 A, B의 곱이 음수여야 된다. 그럼 둘이 부호가 반대인 경우만 생각하면 되겠지. 여기가 2 마이너스 1 근데 물론 0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0이 되면 애초에 n이 자연수가 안 되는 거니까 2 마이너스 1 이 정도를 스타트로 잡으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씩 늘려가면서 3 마이너스 2 뭐가 a인지 뭐가 b인지는 지금 상관이 없으니까요. 3 마이너스 2고요 4 마이너스 3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가면 되겠죠. 그러면 50 이하까지 되려면 이 둘의 곱이 50에 최대한 가까워질 때 7, 6, 41, 8, 7, 56, 7, 6까지 가는데 7, 마이너스 6인 거니까 그래서 이때는 n이 2가 나올 거고 6이 나올 거고 뭐 12가 나올 거고요 땡땡땡땡 42까지 나올 거고 5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는 2부터 7까지 6개가 되니까 7개가 아니다. 이게 틀린 거야.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다항식 fx의 상수항의 합 상수항이 지금 요거지? 뭐 이거 자체가 상수항이잖아. 얘가 자체가 상수항인 거니까 결국엔 이거 m 값을 다 더한 다음에 뭐만 주시면 돼? 부호만 바꿔주면 되는 거지. 상수항은 마이너스 n이야. 마이너스 n.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실제로 a랑 b 자리에 이게 꽂혔을 때 그 fx의 상수항은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6이 나올 거고 마이너스 12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이런 것들을 다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만 달아주면 되겠다. 그럼 실제로 여기 뭐 5, 4, 20이 있을 거고 6, 5, 30, 20, 30, 40이 다 더하시면 112가 나와요.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 되겠죠.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냉정하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7번 문제는. 개수 비교가 끝이었고요. 해보시고 그 다음 13번 봐봐. 13번도 엄청 쉬운 문제였지만 자 이것도 쌤이랑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공부한 친구들은 여러 번 들었을 거야. 근데 여기에서 나랑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공부한 친구들은 몇 명 없지. 이게 삼각형하고 내접원 나오면 28,000%예요. 무조건 내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한 넓이 공식이 안 쓰일래야 안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도 실제로 쌤도 마찬가지로 삼각형 나오고 내접원 나온다? 쓸지 안 쓸지 난 쓸지 아는데도 그냥 바로 써놓고 들어가. 내접원의 반지름 x라고 심지어 표현까지 나와 있잖아. 나머지 길이가 안 나와 있으니까 얘 a, 얘 b 대충 꽂아 놓으면 되겠지. 그러면
그냥 바로 쓰는 거예요. 심지어 넓이가 4라고 나와 있기까지 하는 거죠. 자, 써볼게. 넓이 4라는 건 내저번에 반지름을 이용한 넓이 공식 2분의 1 x에다가 둘레죠. a 플러스 b 플러스 6이야. 이거 보여주고 싶은데 실제로 나도 다 풀거든. 나도 답지가 없어가지고 내가 다 푸는데 난 이거 보자마자 이거 첫 줄에다 이거 적어놓고 그냥 들어갔어. 근데 그 중에서도 직각삼각형이 자주 나오는 이유는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대로 얘는 밑변 곱하기 높이 이 90도 관계의 두 변을 밑변과 높이로 설정해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렇게 중요하게 공부했던 얘인 겁니다. 얘. 이 왼쪽 이만큼 공식은 얘가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내저번이 나와 있고 반지름 나와 있으면 우리는 어떤 삼각형이건 간에 이 세 개의 삼각형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한 변, 내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한 변. 그래서 요 넓이랑 요 넓이랑 요 넓이의 합을 구하면 무조건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공식이 얘인 거고, 그 와중에 얘가 직각삼각형이라고 나오면 2분의 1 AB로도 그 똑같은 넓이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A, B, C 뭐 여기는 6이라고 나와 있지만 일반적으로 C라고 표현해 보면 A, B, C, R 문자 4개 중에 3개를 알아내면 해결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내가 방금 몇 퍼센트라고 했지? 28,000%예요. 이 삼각형 나오고 내점은 나오는 문제가 얘를 안 쓰는 문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수능 때까지. 얘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지만 고1, 고2, 고3 때 계속 나와요. 계속. 그래서 지금 청라고 작년 기출에서도 13번에 이렇게 나왔었고, 이거를 생각하면 이제 문제는 뭐 아무것도 아니게 풀립니다. 이 AB가 8이라는 거 바로 얻을 수가 있고, 내가 설정한 거지. 이 AB는 AB가 8이다. 이 4가 2분의 1 AB다로부터 AB가 8이다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이 X가 궁금한 거니까 X는으로 정리해보면 여기 2를 곱해서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뭐 A 플러스 B 플러스 6분의 8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치? 그럼 나는 이제 A랑 B를 각각 구하거나 뭐 합을 구해내거나 하면 X를 이제 구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 주어진 식, 뭐 나눗셈을 하든 직접 집어넣든 할 수가 있을 건데, 우리 아직 안 쓰면 하나 더 있지. 이건 이제 삼각형의 넓이 입장에서 얘기했던 거고, 피타고라스 정리 하나 썼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36이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36이다라는 정보까지도 이 문제에서 제공을 한 거니까, 그럼 우리가 요거 두 개 가지고 a 더하기 b 뭐 각각 알고 합을 그냥 바로 구해낼 수가 있겠지. 자, 따라가 볼게요. 36에서 이거 16 가면 52야. 52. 그게 a 플러스 b의 제곱인 거니까 이거 지금 a 플러스 b 요 값 자체가 루트 50이란 얘기고요. AB는 양수니까 마이너스 루트 50이 안 되겠지. 그래서 2 빠지면 2루트 13 맞나요? 2루트 13. 얘가 되겠네요. 그러면 x는 2루트 13 더하기 6분의 8이니까 얘를 유리화를 좀 하시면 52에서 36 빼면은 16분의 8이니까 얘가 2분의 1이 되면서 요거 빼기 요거가 이렇게 남겠지. 유리화는 너희들이 한번 잘 해보시면 됩니다. 암산 안 되면. 그래서 얘 2분의 1까지 처리하면 이제 x는 루트 13 마이너스 3이다 까지 나오겠네. x 값이 결정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모든 교과서나 교재에 있는 유제 문제로 바뀐 거지. 여기까지 끌고 오는 거는 이제 내저번에 반지름을 이용한 넓이 공식이나 피타고라스 가지고 최대한 정보를 꼬아 먹었어야 되는 거고, 여기까지 왔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집어넣니? 아니죠. 여기 와서 집어넣는 사람 없겠지. 이거 세제곱하고 제곱하고 하는 게 아니라 x가 어떤 무리수와 유리수의 혼합 형태로 나왔다. 그럼 우리가 값을 0으로 하는 그 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거 루트 단독으로 남기고, 이거 뭐 복소수로 나와도 마찬가지야. 루트를 단독으로 남기거나 i를 단독으로 남기고 제곱을 하면 우리가 전부 다 실수 또는 유리수로 바뀌는 거니까 넘기면 x 플러스 3이 루트 13인 거고, 제곱한 다음에 다 넘겨주면 x제곱 더하기 6x에 9에서 13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4가 0이라는 걸 얻어낼 수가 있겠지. 그럼 나 이제 뭐 말하는데?
얘의 값을 구하고 싶으면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냐를 보면 우리가 차수를 다운시켜서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눗셈을 또 할게요. 그럼 2, 13, 마이너스 1, 2 이거인 거니까 얘를 나는 지금 뭘로 나누고 싶은 거야? 얘를 1, 6, 마 4로 나눴을 때 여기 두 번 들어갈 거고 그럼 2, 12, 마이너스 8 빼주면 없어지고 1 남고 7 되고요 2가 될 거니까 한 번 들어가면서 1, 6, 마 4 될 거고요 그러면 1, 6이 남기 때문에 얘의 값을 구하는 건 x 플러스 6의 값을 구하는 거랑 똑같다. 이게 들어오는 거죠 지금? 얘가 0이기 때문에 몫이 얘로 설정을 했을 때 몫과 어떤 그 나누는 식과 몫의 곱은 어차피 값으로 했을 때 0 처리가 될 거고요. 이 마지막에 남은 게 x 더하기 6인 거니까 이 3차식의 값은 x 더하기 6의 값과 같다 해서 여기다가 6 더하시면 3 플러스 루트 13이 정답이 되겠네요. 당연히 x자리에 이걸 그대로 집어넣은 다음에 계산해도 똑같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배운 것들은 잘 써놓아야 되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13번은 좀 어려울 수 있었겠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중학교 내용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나의 생각.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내저번 나오면 꼭 지금 당장 시험 준비를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를 위해서 내저번에 반지름 나오면 얘 그냥 써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100% 닿습니다. 자, 정리해보시고요. 14번도 반가웠기를 바래. 내가 여기에서 그나마 제일 반가웠던 몇 문제를 꼽자면 14번, 15번 뭐 사실 전부 다 반가운 문제지. 이것도 어디 나왔죠? 나 학교 이름까지 좀 기억이 나랑말랑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요거죠. 제일 중요한 포인트 FG 최고차계수가 양수다 뭐 F3이 0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고 가족관에서 얘가 킥이었죠? 기억날 거야 분명히 그치? 나누는 식과 나머지에 다 GX가 들어가 있어. 우리 어차피 한 등식 문제니까 비교 대입 연결 차수 비교 개수 비교 할 거잖아. 근데 그 중에서도 검산식의 차수 관계는 제일 중요한 게 얘지. 나누는 식이 나머지보다 차수가 높아야 된다. 그러면 GX가 그냥 가족권을 보는 순간 바로 나와요. 최고차 계수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GX는 EX 플러스 뭐 여기 뒤에는 모르니까 그냥 A 뭐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GX가 EX 플러스 A 꼴일 수밖에 없어. 왜? 이 GX가 이거 안 되면 생각해봐. GX가 3차라면 3차, 6차 여기가 더 크니까 말이 안 돼요. 또 4차, 8차 말이 안 돼요. 5차, 10차 말이 안 돼요. 2차라면 2차, 여기 4차 말이 안 돼요. 1차라면 여기가 2차고 여기가 1차의 제곱이니까 2차 빼기 2차여서 가능성이 이제 생기는 거지. 여기가 1차, GX가 1차라면 2차이면서 얘가 2차보다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 GX는 제곱했을 때 4x제곱과 최고차항이 날아가는 형태여야 돼. 그래서 GX는 2x로 시작하는 그런 1차식이어야 된다. GX가 0차라면 또다시 말이 안 되죠. 여기 2차고요. 여기 2차니까 지금 이 차수 관계가 만족되게끔 하는 GX는 정확하게 1차일 수밖에 없고 1차라고 다르는 게 아니라 1차 중에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2x로 시작하는 놈이어야 돼. 지금 내가 중요한 얘기 하나 더 했거든. 이거 2x가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2x예요. 이건 무슨 개념이지? 우리 곱의 형태를 가지고 그 원래 형태의 개수를 단정 짓지 말라고 했어요. 제곱했을 때 4x제곱이 날아가려면 얘 플러스 2x 말고 마이너스 2x도 있지만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라는 것 때문에 2x인 거야. 그치? 이게 불필요한 정보가 아니었다는 게 이것도 중요한 정보였어요. GX는 2x 플러스 a다를 가족관을 가지고 발견을 했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나족관에서 뭐 fx가 gx를 인수로 갖는다 이런 형태거든. fx는 gx 곱하기 어떤 식으로 뭐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잖아. 내가 그래서 살짝의 조그만 센스를 좀 부려볼게. 자, 왜 이런 센스를 부릴 거냐면 어차피 너 이 gx가 0 되게끔 하는 값 집어넣어 볼 거거든. 나족관에서 이제 비교 대입을 통해. 그러면 최고차 계수가 2인 1차식인 거 나왔잖아.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건 센스야. 안 되는 사람은 안 해도 돼요. x-a. 그러니까 어차피 뒤에 상수항은 미지수로 설정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gx를 이렇게 a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걸 손쉽게 표현을 해놓으면 나조건을 이용할 때 뭔가 아까 거랑 비교해볼게. 내가 2x 플러스 a 이렇게 설정을 하면 물론 되지만 얘는 집어넣었을 때 0 되게 하는 그 x값이 마이너스 2분의 a거든? 그럼 f의 x자리에다가도 마이너스 2분의 a를 집어넣으면 또 4분의 a제곱 2분의 a 이렇게 분수 형태가 계속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센스예요.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식을 최대한 간결하게 할 수 있게끔 지금 나조건이 비교, 대입을 가지고 풀어보라는 얘기로 나왔으니까 내가 어차피 상수항 모를 거면 최고차항계수 2로 유지한 채로 2의 x-a 형태로 쓰면 우리는 gA가 0이다. 아주 이쁘게끔 대입을 써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그런 센스도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볼게요. 내가 이렇게 풀었기 때문에 한 건데 요게 지금 납득이 잘 안 되면은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나는 그래서 요걸로 한번 식 정리를 해볼게. 이제 그러면 가에다가 gx에 집어넣으면 되겠지? 우리 가식은 이렇게 바뀝니다. 가식은 x제곱에 요걸 더한 거니까 fx는요 x제곱 더하기 2배의 x-a gx의 형태를 구체화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꽂아 넣는 거야. 나 지금 대단한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2x-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 제곱하는 거니까 여기는 조금 정리해줘야 되겠지? 4배 4x제곱은 어차피 지워질 거고 마이너스 4ax 여기 마이너스 4a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2a 제곱 제곱한 다음에 4x제곱 빼내시고 남은 거 써보면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a 값만 구하면 뭐 끝이 나는 거죠. a 값만 구하면은 f, g 다 나오고요. 그럼 f도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구하라는 거는 f2이기 때문에 a 값만 나오면 여기다가 2 집어넣고 끝내면 되는 건데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게 뭐라고? 나조건에서 지금 얘기해 준 거야. 얘가 지금 2에 x-a를 인수로 갖는다라는 걸 알려줬으니까 a 집어넣었을 때 0 되는구나 a 집어넣었을 때 0 되는구나 인수 정리 그대로 써먹으시면 되겠죠. 따라서 fa가 0이 돼야 돼요. fa가 0이 돼야 됩니다. gx를 인수로 갖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a 집어넣으면 x자리에 a 집어넣으면 여기는 없어지고 얘 a제곱만 나와요. a제곱에 그 다음에 2a-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2a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a 제곱이 되면서 이거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 2a 세제곱 마이너스 2a 제곱이니까 2a 세제곱 마이너스 4a 제곱이고요. 얘는 2a 제곱으로 공통인수로 묶어내면 a-2이기 때문에 a 값은 뭐 0 또는 2가 된다 이렇게 나왔죠. 그치? 그래서 우리 a 값은 0 또는 2가 되는 거여서 a가 0이라면 지금 a가 0이 안 된다, 2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없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0하고 2 다 체크를 해볼 수밖에 없겠지. 자연스러운 케이스 분류입니다. 케이스 나눈 거. a가 0이라면 fx가 이제 진짜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fx는 0 집어넣으면은 지금 x제곱이 또 한 번 더 써야 되니까 좀 귀찮긴 한데 0 집어넣는 거 그냥 x제곱에 더하기 2x고 여기에 2x-2가 있고요. 0 집어넣으면 여기는 싹 날아가겠지. a가 0이면 fx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모든 조건을 다 만족시킨 상태에서 fx 하나 나왔고요. a가 만약에 2라면 fx는 2 집어넣으면 여기 x제곱에 더하기 2x-4 이렇게 써볼게요. 그 다음에 2x-2고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x 더하기 8 여기 밑에다 써보자. 마이너스 8x 플러스 8 내가 지금 이걸 다시 전개하고 정리를 안 하는 이유는 어차피 여기 F2 구하는 거니까 정리할 필요가 없겠지. 그럼 이제 답이 두 개냐? 여기 2 넣은 거랑 여기 2 넣은 게 답이 두 개냐? 근데 우리 아직 체크 안 한 정보가 있어요. 이거 왜 줬을까? 불필요한 정보는 당연히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느낌이 오지? 이 둘 중에 하나는 3 넣었을 때 0이 되나 봐. 그래서 답을 하나로 결정짓게 하려고 이런 조건이 있었던 거야. 그럼 이제 너희들이 이게 뭘까 처음엔 당연히 생각할 수가 없어. 문제를 풀다 보면 A 값이 내가 설정한 A 값이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뭔지 모르니까 다 해봐야 되고 거기서야 그제서야 비로소 얘가 뭔가 하나를 지워주는 역할을 하겠구나 라는 거죠. 실제로 3 넣어볼게요. 9 더하기 16 얘는 여기 안 되겠지? 얘가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얘가 x 빼기 3 형태로 뭐 인수분해가 되나 봐. 그러면 해보자. 9, 6, 11이고 여기가 4, 그럼 44네. 그럼 83, 안 맞나? 9, 6, 15, 11, 44 마이너스 83에 24, 28. 안 되네. 뭐야? 3이 0 맞나? x 뭐가 잘못했나 보구나. A가 식정리를 잘못했나 보네. 네, 여기서 뭔가를 잘못했나 보다. 나랑 지금 풀어놓은 식이랑 다른 거 보니까 뭐 틀렸는지 좀 얘기를 혹시 발견한 사람 있나? 아까? 마이너스 8x 더하기 4a 제곱인 것 같은데. 어디? 맨 뒤쪽이. 여기? 네. 아니 애초에 가가 지금 요거고 우리 요걸 집어넣은 거니까 x제곱 더하기 2x-a 2x-a 그 다음에 4x제곱 여기? 그러네 내가 잘못 썼네 이게 지금 마이너스 2x-2a니까 마이너스 8ax네요 미안해요 요거 계산이니까 너희들 어차피 집에 가서 해봐야 됩니다 마이너스 8a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4네 여기 앞에 2 제곱된 거를 쌤이 놓쳤지 4고 그러면 잠깐만 지금 정리해보자 a 집어넣으면 이 식을 써놨으니까 내가 틀린 거를 좀 빨리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8a 제곱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4네 마이너스 4고 여기가 마이너스 6이고 잠깐만 조금만 껴볼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의 제곱 더해서 마이너스 4의 제곱 2 마이너스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가 a제곱 마이너스 6이고 그러면 2a제곱으로 묶으면은 여기가 3이고 됐다 그러면 여기가 3이었고 3을 집어넣으면 요것만 다시 써보자 a 자리에다 3을 집어넣으면 fx가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6 요거에다가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24x 마이너스 24x 플러스 36이 되면서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9 곱하기 4 36에 72에다가 마이너스 70이니까 0 되는 거 맞네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케이스가 마지막 이 F3이 0이 아닙니다 때문에 얘가 아니고 정답을 얘로 채택해 주라는 얘기구나 하면서 끝이 났죠 fx는 이 위에 식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처음부터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볼게 제일 중요한 것들은 다시 우리 노란색으로 핑크색으로 한번 써볼까? 맨 처음에 이 부분이었어요 맨 처음에 이 가조건에서 나누는 식과 나머지의 차수 관계 근데 심지어 둘 다 gx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너희들이 그냥 경우수적으로 gx가 3차라면 4차라면 2차라면 1차라면 이런 식으로 가정하면서 따져봐도 되는 거고 이제 경험치가 좀 쌓였으니까 느낌이 좀 와야 돼 gx는 제곱했을 때 4x제곱이랑 만나면서 최고차함이 날아가는 그런 놈이어야 이 차수 관계가 가능하겠구나 따라서 이 gx를 이렇게 설정하는 것 자체가 시작이자 끝인 거야. 나머지는 다 계산이에요, 그냥. 그죠? 그리고 살짝의 센스까지 좀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fx가 gx를 인수로 간다니까 우리 대입법을 쓸 때 좀 이쁘게 쓰려면 이게 x-a 형태, 어떤 1차 인수를 갖고 있는 형태로 설정하는 게 좋겠지. 그렇습니다. 자, 14번이었고요. 오케이. 자, 그럼 나머지 15, 16, 17번 있는데 15번은 어땠니 얘들아? 15번은 괜찮았나요? 15번은 많이 틀렸나?
그 15번도 이거 주요 문항 맨 마지막 문제, 해송부 맨 마지막 문제랑 사실 거의 똑같죠. 뭐 일단은 모든 복소수 문제는 복소평면으로 푸는 거 당연히 아닙니다. 아닌데 얘는 지금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거듭제곱이랑 i의 거듭제곱이 나왔으니까 복소평면으로 간단한 이해를 깔고 들어가는 게 도움이 되겠구나 이 정도의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었을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에 한번 써볼게요. 식을 얘가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m제곱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 초음부에 있었던 문제랑 거의 똑같다라고 볼 수도 있고 해송부 마지막 문제랑 똑같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얘는 조금 독특한 게 정수라고 나와 있어서 내가 이것 때문에 해송부 문제랑 거의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게 정수라는 거야. 착각하면 안 돼. 0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수라는 얘기인데 자, 우리 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수업 때 열심히 했으니까 일단 얘 몇 도예요? 앞에 거? 45도고 얘 90도야. 그러면 내가 이해만 좀 깔고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단위원이 있는데 이 앞에 거는 지금 m하고 n이 뭐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10 이하라는 언더 제한을 걸어줬고요. 그러면 몇 개밖에 안 나온다 이런 얘기겠지? 얘가 움직일 수 있는 점 자체가 45도, 90도, 4, 5, 8축이니까 이렇게 8군데를 돌아다닐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i가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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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라는 거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일단 이 m이 1이거나 3이거나 5거나 7일 때는 절대로 정수가 나올 수가 없다. 그치? 그래서 m은 무조건 짝수여야 돼요. 무조건 짝수여야 돼요. 그치? 이게 겹치거나 근데 여기서 이제 실수할 만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케이스는 끝났죠. m이 나는 이 문제를 만약에 푼다면 이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m이 2일 때, m이 4일 때, m이 6일 때 어차피 10 이하라고 걸어줬고 m이 무조건 짝수여야 정수가 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니까 m이 8일 때, m이 10일 때 그냥 이렇게 케이스를 일단 나눠놓고 생각을 하래. 그런 다음에 이때 n이 뭐가 되는지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잖아. n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볼게. 자, m이 2라면 지금 얘는 여기가 있어. 여기가 있어. 그럼 얘의 값은 정확하게 뭐야? i야, i. 그렇지? 근데 i랑 이 마이너스 i의 거듭제곱까지 가지고 정수가 되려면 없어져야 되겠지. 그렇지? 이 i의 n제곱이 얘랑 똑같이 그냥 i가 돼버려야 i 빼기 i에서 허수가 날아가는 거니까 0이라는 정수값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게 아니라면 여기가 뭐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i가 된다면 절대로 정수가 아닌 거 쉽게 판단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 m이 2일 때는 이 n이 정확하게 딱 1이어야 된다. 1 말고 또 있겠죠? 4k 플러스 1꼴은 다 여기 와 있는 거니까 이 i의 n제곱이 여기에 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4k 플러스 1꼴이니까 1, 5, 10 이하니까 9까지 이렇게 되겠지. 충분히 그림 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생각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고 자, m이 4일 때 한번 해볼게요. 이 문제가 만약에 틀렸다면 이제 4, 8일 때 여기에서 조금 실수가 나왔을 것 같은데 m이 4라면 4번 돌렸으니까 여기가 있어요. 제가 다른 걸로 해보자. 이 앞에 거는 여기가 있어요. 즉 값수로 얘기하면 마이너스 1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근데 뒷부분은 어떻게 생겨야 돼? 얘도 정확하게 마이너스 1이어야만 하나? 아니에요. 정수니까 그래서 여기서 실수가 좀 나왔을 수 있어요. 이게 0이다라고 나왔으면 여기도 얘도 여기 와 있어야지 정확하게 똑같은 거 빼기 똑같은 거니까 0이 되는 건데 얘가 여기 와 있어도 정수죠. 여기 와 있어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1도 0이라는 정수인 거고 써볼게요. 이 뒷부분이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1이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되면 정수라는 거니까 n이 4일 때 이 n이 될 수 있는 건 여기 오는 순간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n은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여덟 번째, 열 번째 이렇게 저 두 개의 자리에 왔다 갔다 할 거니까 2, 4, 6, 8, 10
이게 다 가능하겠죠. m이 4일 때 n자리에 올 수 있는 자연수는 2, 4, 6, 8, 10일 거고, 그럼 이제 이거 4일 때를 했으니까 8일 때도 그냥 거저 먹는 거지. m이 8이면 어디 와 있어? 자, m이 이번엔 여기 와 있어요. 이 앞에 거가 8번 돌리면 여기 와 있는 상태야. 그럼 똑같은 논리로 이 뒤에 거가 여전히 여기 아니면 여기 있으면 정수야. 즉 얘가 앞에 거가 1로 되어 있으니까 이 빼기 뒷부분의 숫자가 마이너스 1이거나 1이 돼야지만 그 계산 결과가 정수가 나오는 거여서 이 m이 8일 때 n이 될 수 있는 것도 똑같이 2, 4, 6, 8, 1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6하고 10만 하면 되겠지만 이 10은 이미 했어요. 이 10은 이미 했습니다. 왜? 앞에 거가 8줄이니까 m이 2일 때나 10일 때나 위치가 똑같지. 얘는 한 바퀴 더 돌고 나서 여기에 왔다라는 거니까 이 그에 대응하는 m 값은 얘도 1, 5, 9 당연히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놈하고 요 놈의 n 값은 똑같다. m이 2일 때나 10일 때나 위치가 같으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 6만 해주면 되겠네요. 마지막 6일 때는 어떤지 또 상황을 볼게요. 얘는 6번 돌린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있을 때지? 아 그래서 이 앞에 놈이 마이너스 i일 때를 보자라는 얘기구나. 그러면 얘가 정수가 되려면 얘도 여기도 마이너스 i여야 되는 거지. 지금 허수구가 살아있으면 똑같아야지 상쇄가 되면서 0이라는 실수, 정수가 가능한 거고, 얘는 조심할 게 이거 플러스 i가 되면 안 된다. 마이너스 i면 마이너스 2i인 거니까 마이너스 2i는 정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때는 뒤에 부분, 빼기 뒷부분도 똑같이 생겨 먹어야 되는 거니까 n이 어떨 때 마이너스 i 옵니까? 4k 플러스 3 꼴일 때 3, 7, 11 이런 꼴일 때 온다는 얘기에서 이때 가능한 n 값은 3, 7이다. 그래서 뭐 결국엔 5가지 케이스를 다 분석한 것 같지만 이 둘이 똑같고요. 이 둘이 똑같아요. 그림적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6에서만 조금만 더 신경 써가지고 해주면 경우의 수는 m과 n의 조합의 개수니까 21, 25, 29 결국 여기 나와 있는 m 값만 세주면 되겠지? 3개, 10개에 6개에 2개니까 뭐 수 18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런 문제죠. 10을 쓸 필요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복수 표면에서 어차피 친숙한 각도들이 나왔으니까 돌려가면서 어떻게 맞물렸을 때 정수가 될 수 있겠는지만 생각해주면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해송고, 그래서 내가 해송고 마지막 문제랑 거의 비슷한 얘기야.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런 문제 나왔었던 거 기억나죠? 루트 2의 어떤 회전복수수의 거듭제곱꼴이랑 뭐 2 곱하기 어떤 회전복수수의 거듭제곱꼴 이게 뺐을 때 자연수가 된다 뭐 이런 문제였던 것 같은데 얘는 앞에 곱해지는 숫자의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허수구끼리 상수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됐었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이 문제에서 들어가 있는 생각이랑 거의 흡사하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가 좀 더 쉬운 문제였던 거지 그겁니다. 그리고 16번은 이제 디귿에서 좀 당황을 했을 수 있는데 얘들아 너네 디귿을 어떻게 풀었을까? 16번 이거 맨날 하던 문제인데 16번은 좀 특이한 문제죠. 얘는 축에도 미지수가 들어가 있고 지금 디귿 같은 보기를 풀 때는 이 구간에도 K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그림을 그려서 풀지 그냥 케이스를 나눠서 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당연히 케이스를 나눠서 풀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너희들이 배우는 거 내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푸는 그 최대치수 함수 그리는 방법은 물론 이것도 그릴 수가 있지만 너희 이거 그릴 줄 모를 거야. 지금 요거 얘 F로 바라본 다음에 F의 2K-1을 그려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 그릴 수도 없고요. 축에 미지수가 껴있기 때문에 이걸 그린다고 하더라도 그림으로 분석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축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으면 뭐 구간에도 미지수가 들어가 있든 말든 무조건 케이스를 고를 수밖에 없어. 그래서 16번은 당황하지 말고 얘가 지금 주어진 fx가 아래로 볼록이고 대칭축이 k네요. 얘가 x는 k다. 요거까지 다 확인했을 거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k, k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2k 어떤 문제가 나오든 이차함수면 무조건 여기까지는 해놔야 되는 거잖아. 그런 상황에서 뭐 기억 니은은 안 할게. 디귿만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이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여기에도 k가 들어가 있네?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맨날 했던 대로 똑같이 하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계속 봤던 문제랑 다 똑같아요. 모든 풀이 과정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2k-1하고 2k잖아? 2k-1, 2k 2k-1, 2k 2k-1, 2k 세 가지 케이스.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맨날 했잖아. 여기가 예를 들어 3이면 이렇게 되려면 k가 3보다 클 때라는 걸 가정하고 들어간다 하는 것처럼 이 k가 k보다 왼쪽에 있으려면 이 k가 k보다 왼쪽에 있다는 것 자체가 가정으로 깔려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걸 풀어보면 얘가 결국에는 k가 0보다 작다라는 거잖아. 똑같은 말로 써봤을 때 k가 0보다 작다는 걸 가정하는 순간 이 첫 번째 케이스의 그림이 그려지는 상황을 본다라는 얘기인 거지. 하던 대로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쫄지 말고. 그럼 k가 0보다 작다면 지금 뭐가 뭐지? 최대값이니까 여기 2k-1 여기서 최대값 즉 f의 2k-1 여기서 이 상황에서의 최대값을 낮에라고 썼을 때 아니지? 여기 gk라고 나와 있구나. 여기서의 최대값 gk는 f라는 식에다가 2k-1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내가 아직 여기 위에다 쓰진 않았는데 너희들 이런 문제 나오면 이 f의 2k-1이랑 f의 2k는 풀이 과정에서 반드시 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 미리 정리해놓고 가면 조금 더 좋다라고까지도 했었죠. 근데 얘 계산 안 할 거고 너희들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그냥 계속 똑같은 방법이에요. 뭐 분당고에서 나왔고 청라고 재작년고에서 나왔고 계속 나왔던 문제죠. 이렇게 되려면 이거 자체가 가정으로 깔려 들어가면 되는 거지. 우리가 2k-1 k 2k가 된다라고 가정을 깔고 들어가는 거니까 얘를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왼쪽에서는 k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오른쪽에서는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얘는 결국엔 k가 0 이상이고 1 이하일 때 지금 부등식을 두 개를 푼 거죠. 이거 우리 연립부등식 배웠잖아. 요거랑 요거를 정리해보면 결국엔 k가 0 이상 1 이하일 때 라는 얘기야. 이 두 번째 케이스가 이걸 가정으로 깔고 들어가면서 그때 최대값은 어디서 찍혀요? 최대값은? 최대값은 어디서 찍힐까? 요거나 요거 둘 중에 큰 게 뭔지 모르잖아? 그렇지? 그래서 둘 다 써볼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얘는 GK는 최대값이니까 이렇게 써보자. 둘 중에 큰 겁니다. 이렇게 하는 내가 너희들한테 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쓰는 거야. 2k-1이고 f의 2k 이거 두 개 중에 큰 게 최대값인 거야. 그래서 이것도 지금 잘 안 되면 k가 2분의 1일 때 정확하게 이게 딱 대칭으로 걸려있을 때보다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냐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냐 다시 한번 이거를 두 개의 케이스로 나눠서라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큰 게 이 상태에서의 최대값이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케이스는 요 k가 2k-1보다 작다라는 걸 깔고 들어가는 거니까 2k-1보다 작다라고 해놓으시면 k가 1보다 클 때를 가정하고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gk 그 상황에서의 최대값은 지금 오르막길을 보는 거니까 f2x 얘는 f의 2k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 하나하나 따져보시고 그 중에서 궁극적으로 최고값을 물어봤으니까 요 제한 범위 하에서 이놈 이 제한 범위 하에서 이놈 이 제한 범위 하에서 이놈 이렇게 세 개의 최고값이 나오겠죠. 안 나오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 뭐 이런 것들은 부등호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최소값이 없다, 최대값이 없다라고 대답이 될 수 있는데 이 세 개의 밑줄 중에서 제일 작은 게 디귿의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보면 1이 나옵니다. 근데 어디서 나올까요? 이거 계산해 보시면 여기가 1이에요. 여기가 1. 나머지가 얘가 지금 내가 풀어봤을 때 얘도 1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얘도 물론 여기 범위에서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을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얘가 마지막에 뭐가 나왔죠? 얘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서 요거 세 개를 다 따져봤을 때 제일 작은 값은 1로 답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였는데 축에도 K가 들어가 있고 구간에도 K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당황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6번 문제. 그렇지만 방법은 똑같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공부했던 대로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거기 17번은 요거는 너희들한테 한번 시간을 좀 줄게요. 우리 지금 시간 관계상 17번은 다음 시간에 내가 수업 시작할 때 해볼 거니까 오늘 숙제로 오답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17번은 근데 봐봐 나는 이해를 하거든. 너희들이 이 정도 번호까지 왔을 때는 이미 시간도 많이 없고 그 긴장감이 극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17번 문제를 딱 보면 누가 봐도 어려워 보이게 생겼어. 기억 보면 절대값 들어가 있고 디귿 같은 거 보면 절대값 4개 있고 난리도 아니지. 근데 이거 실제로 엄청 쉬워요. 엄청 쉬워. 내가 이런 말 했지. 문제 사이즈가 길면 길수록 쉽고 이 겉으로 겁먹게끔 나오면은 오히려 더 쉬운 문제가 많거든. 내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생님이고 내가 수학을 너희들보다 조금 잘해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수치보는 되게 쉬워. 그러니까 아무런 긴장감이 없는 상태에서 편하게 풀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었을 법한 문제다라는 얘기야. 다음 시간 시작할 때 한번 또 같이 볼 테니까 요거는 숙제로 한번 해보시고 20번 마무리만 좀 할게요. 20번. 2번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틀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한 번만 해볼게요. 2x제곱 시간 보지 말자. 거의 끝난 거 아는데 이거까지 마무리하고 할 거야. 2x제곱부터 x 더하기의 한 허근이 알파라고 했고 지금 밑에 단조건 보면 개수가 전부 다 실수다. A, B 실수가 나왔으니까 켈레는 성질 바로 써먹을 수 있어야 되겠지? 한 허근이라고 나왔으니까 알파 바가 나머지 한 허근입니다. 그럼 우리가 또다시 기본 태도 두 근이 표현이 되는 순간 알파 더하기 알파 바는 마이너스 2분의 A고요. 알파와 알파 바는 2분의 B고요. 이런 것들은 써먹을지 안 써먹을지 몰라도 그냥 습관적으로 썼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2x제곱 여기 오른쪽에서 볼게요. 2x제곱 더하기 2ax 여기에 a, b가 똑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 조금 눈치챘으면 좋겠고 여기 2분의 5b는 0이고 요놈의 한 허근이 알파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개수가 전부 다 실수여서 켈레근의 성질이 적용되는 상황이지. 나머지 한 근은 이거 자체의 켈레인데 어차피 2분의 1은 바가 안 씌워지는 거니까 씌워도 똑같은 거니까 알파 바 더하기 2분의 1 얘가 나머지 한 근이 되겠죠. 이놈의 켈레 허근이죠. 켈레 허근. 그럼 이 두 개를 더하면 알파 더하기 알파 바 2분의 1, 2분의 1 합치면 플러스 1이 되는 건데 그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A예요. 그럼 이제 끝났지. 여기에 하나 더한 게 얘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A에다가 1 더한 게 마이너스 A다. A가 얼마인지 여기서 결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곱도 한번 써보면 요거랑 요거 곱하면 전개 바로 써볼게. 알파 바에 2분의 1을 묶었을 때 얘가 알파 더하기 알파 바 더하기 4분의 1이 될 건데 얘가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4분의 5b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무리 좀 해봅시다. 우리 지금 4개의 정보, 물론 정보가 더 있지만 여기 이런 걸 느껴야 돼. 여기 지금 2개의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얘도 개수에 다 AB가 들어가 있고 얘도 AB가 들어가 있어. 심지어 근이 알파고 알파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문자들이 다 엮여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근과 개수와 관계 합곱 2개 가지고도 이거랑 얘랑 연결되면서 문제가 다 풀릴 거다. 이런 설계들이 되면 좋겠죠. 자, 해봅시다. 관계를 그런 생각을 안 하더라도 너희들이 할 거 하다 보면 문제가 보일 겁니다. 여기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A에다가 1 더한 게 마이너스 A예요. 느껴지는 거지? 얘에다가 1 더한 게 얘라고 했으니까 다 A 버전으로 바꿔보시면 2분의 A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2라는 값으로 밝혀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하고 바뀌었으니까 이거 초음고의 그 알파, 베타, 감마 나오는 문제랑 거의 똑같죠. 지금 알파가 마이너스2면 마이너스2니까 얘 1이에요. 마이너스2 됐으니까 얘 2 결정 나는 거고.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알파 바 요거 얘가 1이라는 거 얻어냈고, 그리고 알파바는 얘는 2분의 b라고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여기에서 b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나오니까 b 값도 그냥 끝이 나는 거죠. 공감하니? 초음고 문제랑 똑같아. 알파, 베타, 감마 그거 뭐 기억나는 거지 얘들아? 알파가 뭐 마이너스 1로 나오고 A가 마이너스 1 나오고 집어넣으면 알파, 베타, 감마 순차적으로 다 나오고 했던 문제랑 과정 자체가 거의 흡사하네. 자, 그럼 마지막 이제 뭐 계산 문제인데 4분의 3이고 4분의 3, 4분의 3b가 4분의 3b가 나온다. 4분의 3이 저거 정리하시면 4분의 3이 잠깐만 실수할 수 있으니까 4분의 3b가 나온다. 4분의 3b가 나온다 해서 b 값이 1이다. 이렇게 끝이